안녕하세요. 교통약자를 위한 인천시 보행맵 어플리케이션 모두의 길 장애물은 가라에 대해 발표할 상검 2024의 김수현입니다. 저희 팀 소개입니다. 목차입니다. 저희 어플리케이션은 인천시를 대상으로 한 교통약자들의 보행 이동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동편의 실태조사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하는 데 비해서 교통약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보행 이동은 비교통약자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동편의 만족도 조사 결과 보행 만족도가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동편의 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은 높아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개선이 어려운 곳도 다수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서울 동행맵, 카카오맵, 휠 내비길 등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이 존재하여서 저희는 장애물의 종류와 교통약자의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보행 경로 추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주요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정교한 보행 경로 제공입니다. 네이버 지도와 비교하여 같은 출발지와 도착지를 가지고 있을 때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좀 더 효율적인 경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이동시간도 단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약자 휠체어의 특수 경로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장애물을 무조건 회피하는 것이 아닌 장애물의 종류와 교통약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최소 보행 방해 경로를 추천합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 속도를 고려한 소요시간도 제공됩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같은 출발지와 목적지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 경로, 노약자 경로, 휠체어 사용자 경로가 다 다른 경로를 추천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경로 위에 장애물도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 주변의 교통약자 시설의 위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장애인 주차장 등이 내 주변에 어디 위치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용자 장애물 등록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새로 발견한 장애물에 대해서 촬영을 통해 등록함으로써 장애물의 종류를 인식하고 등록이 자동화됩니다. 때문에 검증된 장애물을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저희는 스마트 도시 인천 사이트에서 네트워크 데이터, 시설 3종 데이터, 장애물 5종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수집한 노드 데이터와 엣지 데이터를 이용해 인천시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장애물의 정보를 추가하기 위해 장애물의 위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장애물이 위치한 엣지를 탐색 후에 엣지의 속성에 해당 장애물의 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물의 종류와 교통약자 유형에 따른 엣지의 보행 방해도를 정의하였습니다. 선응연구에서 보행 장애물의 가중치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 엣지의 가중치를 계산하기 위해 장애물의 종류, 장애물의 개수에 따라 보행 방해도의 가중합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가중치에 따라서 최소 비용 경로를 탐색하기 위해 A-스타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장애물 등록 모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계단, 볼라드 보도턱과 같은 이미지들이 있을 때 사진 속 장애물의 여부 및 종류를 판단하기 위해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모델 종류는 욜로 V8 기반의 프리트레인드 모델입니다. 종류를 판단하는 데이터와 현 위치의 데이터를 함께 받아서 현재 위치의 엣지에 해당 장애물을 추가하였고 가중치를 재계산 후에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시스템 설계도입니다. 프론트엔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제작되었고 백엔드는 웹서버는 플라스크 프레임워크, 데이터베이스는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앱 화면의 흐름도입니다. 기능을 구현하는 부분입니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선택할 때 총 3가지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검색으로 설정, 현위치로 설정, 지도에서 선택입니다. 검색으로 설정하는 부분은 네이버 API를 이용하였고 3가지의 방법에서 좌표를 반환 후에 길찾기 모듈로 전송됩니다.
다음으로는 경로와 장애물 및 교통약자 시설을 시각화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시설은 파이어베이스에서 직접 쿼리를 통해 데이터를 추출하였고, 경로와 장애물에 대한 데이터는 길찾기 모듈의 응답으로서 시각화할 수 있었습니다. 앱을 활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는 목적지까지 더 효율적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교통약자의 도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이동의 자유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존에 확인되지 않은 장애물을 등록할 수 있고 타 사용자들과 신뢰성 있는 공유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보행자의 안전 인프라 개선 비용이 절감됩니다. 지금부터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앱 동작 시연입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장애인용 주차장 등을 버튼을 눌렀을 때 잘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메인 지도에서 검색을 통해서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메인에서 목적지로 설정하면 이렇게 바로 출발이 가능해서 현위치에서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목적지와 출발지를 각각 지도에서 선택이나 현위치로 설정하여서 지금부터는 경로들의 다양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경로입니다. 다음 노약자 경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휠체어 경로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장애물 등록을 시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해서 자전거로 먼저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휠체어 경로를 통해서 자전거가 갈 수 있는 길을 탐색하려고 합니다. 먼저 탐색을 해봤을 때 추천하는 경로로 자전거를 끌고 갔는데 등록되지 않았던 계단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물 등록 기능을 이용해서 이 계단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촬영하면 장애물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계단이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단이 감지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계단이 등록되고 난 후에 다시 아까 똑같은 경로로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그 결과 저기 계단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휠체어 경로를 했을 때는 돌아가는 경로를 추천해 주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